아, 더러운 거지가 여기서 당장 꺼져. 이 늙은 거사. 한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행동들. 제발요. 전 그냥 닥쳐.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오늘 정말 재수 없네. 이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소름이 끼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불쌍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복판 프렌치 레스토랑 라루주의 저녁 시간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욱 살벌한 분위기가 흘렀죠. 야, 김수진. 이게 뭐야, 이게? 사장 정기훈의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내리친 기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28살의 직원 수지는 깨진 유리조각 사이에서 떨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고 손님 앞에서 와인을 쏟아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 기훈은 48살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공한 지금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집착으로 가득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홀 한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메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외국인들이네. 제대로 된 손님은 언제 오는 거야? 조리사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손님은 손님 아닙니까? 손님, 쟤들이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기나 해?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나 찍으려고 온 거지. 기훈의 차별적인 시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례합니다. 예약 없이도 가능한가요? 점잖은 목소리로 문의하는 할머니를 향해 기훈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고령자분들께는 음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이게 비즈니스야. 우리 가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진짜 VIP 손님들이 떠나면 어쩔 건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비싼 시계와 명품 구두,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기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훈 씨, 잘 지내셨죠? 오늘 중요한 거래처 분들과 함께 왔는데 특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기훈은 직접 그들을 VIP석으로 안내하며 온갖 아부를 다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런 사장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갈 무렵 기훈은 계산대에서 오늘의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숙자 할머니였죠. 저 할머니 또 왔네. 며칠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 할머니는 기훈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고급 레스토랑 앞에 노숙자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해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내일 당장 경비업체 연락해서 순찰 늘려달라고 해. 그리고 가게 앞 CCTV도 추가로 설치하자. 네, 사장님.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손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시는데 기우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 가게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수지는 그 할머니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노숙자와는 다른 어딘지 모를 품격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특히 기운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참 이상하네요. 왜 그 할머니만 보면 그렇게 예민해지시는지. 수진의 중얼거림을 들은 기우는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단순히 가게 이미지 때문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면서 말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기우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상하게도 레스토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기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겠어. 기운의 중얼거림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날 밤 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그 시선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게 앞을 살펴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그 할머니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새벽에 지나가다 봤는데 할머니가 우리 가게 간판을 보면서 라루즈, 기훈이가 좋아하던 색깔이네라고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기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죠.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평소라면 비 오는 날을 좋아했던 기훈이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 정도였지만 점점 새져서 장대비가 되었죠. 레스토랑 안은 비 오는 날 특유의 운치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지기 시작할 무렵 기우는 가게 앞 처마 밑에 앉아 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였죠. 비를 피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왔네. 이번엔 비까지 핑계로 삼고. 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침 가게 안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와 있었거든요. 지역 유지들과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가게 앞에 노숙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좀 어떻게 안 될까? 가게 품격이 떨어져 보이잖아. 한 손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불평했습니다. 기훈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기훈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운을 올려다 봤습니다. 비에 젖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비를 잠시 피하고 있었어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 여기가 당신 집인 줄 아세요?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기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탓이었죠. 제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았는지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본 기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미안해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하세요.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다가 넘어질 뻔했죠. 기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화가 난 마음에 할머니를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냐고? 썩 꺼져. 이 늙은 거사. 기운의 발길이 할머니의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훈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빗소리에 가려져 기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절뚝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비에 젖은 붉은 코트가 유독 눈에 띄었죠. 기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잘 처리하셨네요. 역시 기훈 사장님. 손님들의 칭찬에 기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기훈이 그쪽을 바라보자 남자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성가신 일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질 뻔했을 때 중얼거린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기훈아, 분명히 사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마치 오랫동안 불러온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 어딘가의 한 유튜버는 자신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비 오는 강남 거리의 일상을 담으려 했던 것인데 뜻밖의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갑질 사장의 실체라. 그는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지냐고 발로 찬 고급 레스토랑 사장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죠. 새벽 2시 조회수는 벌써 1000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죠. 오히려 성가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만족감마저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넨 기훈을 보며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조리사 박현우가 황급히 기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뭔 일인데? 인터넷에 사장님 영상이 올라왔어요. 기훈은 현우가 건넨 핸드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 비 오는 날 할머니를 내쫓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언제 찍은 거야? 영상 제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 사장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 마이너스 노인을 발로 차며 거지라고 모욕. 조회수는 벌써 1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죠. 댓글창은 이미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이 장사를 해? 할머니 넘어질 뻔했는데 발로 차다니. 정말 최악이다. 라루즈라는 곳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 사장한테 돈 주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노인 학대 아니에요? 기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삭제할 수 없나? 이미 다른 사이트로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삭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가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받았지만 곧바로 끊어버렸죠. 욕설 전화예요, 사장님.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나 받으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죠. 모두 기훈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장사 그만둬라. 할머니한테 사과해. 당장 라루즈 망해버려라.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줄줄이 취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가족 행사가 취소되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누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후 2시 기훈이 가장 아끼던 단골 손님 이 회장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훈 씨, 미안하지만 우리 모임은 다른 곳에서 해야겠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그 영상은 오해가 있어서. 오해든 뭐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는 기훈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오후 3시쯤에는 더욱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미지 관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기훈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깟 노숙자 하나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라루즈 사장님 나오세요. 노인 학대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사과 한마디 없으신가요? 기훈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 안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차를 둘러싸며 계속 질문을 던져댔죠. 집에 돌아온 기훈은 인터넷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라루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누군가 라루즈의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놨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항해 전화가 몰려들 것이 뻔했죠. 이 모든 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기훈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바로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할머니 말인데요. 사장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사장님을 보는 눈빛이 그냥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고요. 기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중얼거린 기훈아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기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노숙자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기훈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가게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화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모두 항해 전화였죠. 일단 영업은 중단하자.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훈의 목소리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당장 가게가 망해가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기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근처 상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할머니 몇 달 전부터 이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 가게 앞으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해? 더 이상한 건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 손님들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 박 사장님, 심지어 자주 오지 않는 손님들 이름까지도요. 기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노숙자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기훈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근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요. 보세요, 여기. 영상 속에서 할머니는 라루주 간판을 바라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키웠죠. 라루주. 기훈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빨간색이네. 프랑스어로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릴 때 빨간색을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라루즈가 프랑스어로 빨간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하죠? 그냥 노숙자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기훈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빨간색 크레파스를 사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기훈아, 빨간색이 제일 예쁘지? 프랑스어로는 루즈라고 해.
나중에 커서 멋진 가게 하게 되면 이 색깔로 꾸미면 어떨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기우는 벽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죠. 더 알아본 게 있어? 네. 파출소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 할머니 신원이 좀 특이해요. 수진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름은 김영숙, 올해 75살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력이 놀라워요. 80년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대기업 비서실장까지 하셨대요. 비서실장? 네. 그런데 10년 전에 갑자기 실종 신고가 접수됐어요. 가족들이 찾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학력에 좋은 직장까지 다니던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혹시 치매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의외로 정신은 또렷하세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좋을 정도라고. 바로 그때 기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세요? 라루주 사장님이시죠? 저는 채널7 뉴스팀 기자입니다. 기자요? 저는 인터뷰. 사장님, 혹시 어제 그 할머니가 사장님의 친모라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기훈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누군가 그 할머니의 과거 이력을 파헤쳤는데 사장님과 연관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붉은 코트 말인데요. 기자의 말에 기우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입고 있던 붉은 코트, 아버지와 싸우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코트 말입니다.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친모가 맞나요? 기우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그 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 기억나? 네, 붉은 코트요. 낡았지만 원래는 비싼 것 같던데요. 기우는 사무실 서랍을 뒤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엄마는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설마. 수진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던 코트와 똑같았거든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분명히 같은 옷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아냐, 절대 아니야.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라루주 사장님이시죠? 어제 노인 폭행 건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폭행이요? 저는 그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기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져댔죠. 사장님, 할머니가 정말 친모인가요?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수지는 혼자 가게에 남아 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그 할머니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였거든요. 정말 사장님 어머니라면 이 모든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나온 기훈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서 처벌은 면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기훈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라루즈 앞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와 있었고 보건소 단속반까지 몰려와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요? 네, 탈세 의혹과 위생 문제 신고가 동시에 들어왔네요. 기훈은 허탈했습니다. 평소 세무 처리도 깔끔하게 했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주방 쪽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발견됐고 냉장고 온도 관리도 부적절하네요. 기훈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이상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변명하지 마시고 우선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기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뭘 신고했다고? 임금 체불이랑 갑질 문제요. 그리고 노조까지 만들겠다고 해요. 기훈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줬고 갑질이라고 할 만큼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현우랑 민지는 어디 있어? 그게 둘 다 사직서 내고 나갔어요. 기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마저 등을 돌렸거든요. 바로 그때 가게 앞으로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되어 있었죠. 라루즈 정기훈 사장님,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어제 폭행당한 할머니가 사장님의 친모라는 루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입고 있던 코트, 그리고 사장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누가 그런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요? 기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기훈이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바로 그 사진이 떠 있었고, 옆에는 할머니의 최근 모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 분석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기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와 그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겹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기자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은 김영숙이고 사장님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친의 이름도 김영숙입니다. 우연일까요? 기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가 사장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기훈이 소리치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오며 질문을 퍼부었죠. 할머니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머니를 노숙자로 방치한 이유가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기훈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들어와. 수진이 들어오자 기훈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확실해진 것 같아요. 뭐가? 그 할머니가 정말 사장님 어머니신 것 같아요. 기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나를 떠날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왜? 나는 자기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찬 나쁜 놈인데. 수진이 기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나는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과 수진이 창밖을 내다보니 시민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루즈 폐업하라. 인간 쓰레기 기훈이 나와라. 할머니한테 사과해.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모친을 발로 찬 페류나 기훈이를 처벌하라는 내용이었죠. 기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사장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자기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가장 아픈 것은 자신이 엄마를 몰라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우리 엄마였다면 얼마나 슬프셨을까?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마지막 모습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죠. 시위가 끝나고 밤이 깊어진 후 기훈은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마저 집으로 보낸 후였죠. 어둠 속에서 기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기훈 씨이십니까? 여기는 강남경찰서입니다. 기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사건과 관련된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병원이요?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소지품 중에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훈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한 기훈을 맞이한 것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것들이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전부입니다. 경찰관이 보자기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와 아는 사이이신가요? 계속 정기훈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기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나온 사진들은 모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들까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기훈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엄마의 글씨였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기훈이가 빨간색 크레파스를 갖고 싶어 한다.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로 사줘야겠다. 프랑스어로 빨간색은 루즈라고 한다고 말해줬더니 신기해한다. 나중에 커서 멋진 가게를 하게 되면 이 색깔로 꾸미자고 했다. 기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라루즈라는 가게 이름을 정한 이유가 바로 어린 시절 엄마와의 이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0월 3일 오늘 기훈이 아빠와 또 싸웠다. 기훈이를 때리는 걸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하지만 혼자서는 기훈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1998년 11월 15일 기훈이를 두고 떠나기로 했다. 나 때문에 기훈이가 더 힘들어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기훈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기훈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일기는 10년 전까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기훈이가 레스토랑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루즈라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약속했던 그 이름이다. 정말 기특하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2015년 12월 1일 오늘 처음으로 기훈이를 봤다. 많이 컸다. 잘생겨졌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인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나 같은 엄마를 기훈이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냥 멀리서만 봤다. 2024년 3월 1일 기훈이가 결혼 소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더라. 혹시 외로우면 어떡하지? 가끔 가게 앞에서 기훈이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간다. 2024년 12월 20일 요즘 자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한다. 기훈이 얼굴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게 앞에는 계속 가야겠다. 우리 기훈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기훈아, 엄마가 다시는 널 안아보지 못해도 언제나 뒤에서 지켜볼게. 내가 레스토랑 사장이 됐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언젠가 내가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기훈아. 정말 미안하다. 기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 우리 엄마였구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훈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찾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많이 몰려와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상관없었거든요. 엄마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기훈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죠.
기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한 줄이 기훈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었을까요? 돈만 벌고 성공만 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엄마를 발로 찼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며 지켜봐 주던 엄마를 자신의 손으로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훈은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엄마에게 사과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는 예상대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정기훈 사장님, 이제 할머니가 침몰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병원에만 오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기훈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를 만나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응급실 안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의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뉴스를 본 것 같았죠.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고 영양실조도 심각해요. 특히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기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요? 네, 중증 치매입니다. 이미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가끔 깜빡이는 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기훈은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비에 젖었던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망설여졌죠. 과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엄마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하지만 기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저예요. 기훈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저 기억 안 나세요? 빨간 크레파스 사주신 거, 라루주 약속했던 거.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훈은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비 오던 날 엄마를 몰라봤어요. 아니, 몰라본 게 아니라 외면했어요. 엄마인 걸 알면서도. 사실 기훈은 어딘지 모르게 그 할머니에게서 익숙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가게도 차리고.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기훈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때 엄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훈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기훈은 일기장을 꺼내 읽어드렸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다시는 널 안아보지 못해도 언제나 뒤에서 지켜볼게. 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켜봐 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외면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엄마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기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엄마의 눈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기훈아? 엄마의 작은 목소리에 기훈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기훈이에요. 엄마가 천천히 손을 들어 기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널 원망한 적이 있니? 기훈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함께 살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기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를 버린 나쁜 아들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항상. 기훈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기훈아. 그 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기훈에게는 영원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의 눈이 다시 감겼고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죠. 시간 오후 8시 42분. 의사의 선언과 함께 기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기훈은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안 돼. 이제 막 만났는데. 안 돼. 기훈은 엄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단 몇 분밖에 함께할 수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와의 마지막 순간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기훈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그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죠.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기훈은 엄마의 유품인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는 수십 번도 더 읽었죠. 내가 레스토랑 사장이 됐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단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정작 자신은 엄마를 부끄러워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수진아, 왜 왔어? 기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되어서요. 며칠째 연락도 안 받으시고.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기훈은
며칠째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수진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장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기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자기 엄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쁜 놈인데. 아니에요, 사장님.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화해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이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기훈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댓글들이 가득했죠. 사람들 반응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을 비난했지만 병원에서 어머니와 화해하시는 모습이 알려진 후로는 기훈이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로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 났다. 마지막에 엄마랑 화해해서 다행이야. 기훈 씨도 피해자인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엄마가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게 대단해. 엄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가게도 망했고 직원들도 다 떠났고. 아니에요. 현우랑 민지가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고정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박 사장님도 전화하셨어요. 언제든 다시 문 열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시겠다고. 수진이 또 다른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화면에는 한 시민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라루즈 사장님께 저는 그날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니 너무 미안합니다. 사장님도 피해자였네요. 어머니와의 화해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가게 열면 꼭 가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수백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수진이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께서 라루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라루즈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 후, 라루즈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가게 입구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고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김영숙님께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들 기훈 올림.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약속대로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죠. 기훈 씨 힘들었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기훈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기훈은 불편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곳에 앉으세요. 기훈이 직접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기우는 따뜻한 스프와 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할머니 식사비를 대신 내겠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신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기우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어려운 분을 도와드렸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어요. 기우는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겠죠? 돈만 많이 버는 아들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어려운 분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기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라루즈는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죠. 사장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훈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분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죠. 어느 날 저녁 기훈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덕분이에요. 라루즈의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엄마의 사랑처럼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죠. 기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기훈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요. 라루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요. 혹시 지금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져 있다면 늦기 전에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던 말들 전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줬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